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상수도 시설 현대 사업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싱크홀 예방 목적은 처음 그 목적으로 받으신 거죠? 네, 전국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체 이제 총 사업비가 471억 원 중에 현재 내시된 건 내려왔어요? 114억 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네, 고생하셨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수율, 누수, 노관 교체에서 이제 집안 치마 방지까지 예방 목적으로도 또 구피를 받으셨는데 큰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그 현장에서 이제 집안 치마라든지 이게 동일 사업이 이제 같이 됐을 때 이게 부서가 겹치는 수가 있죠. 도로관리과나 이럴 때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거기까지 생각하셨나요?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 굴착 심의라고 해서 건설 그쪽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순위를 먼저 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런 순위를 좀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또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31년도까지 이제 6년간 다 소요되는 경비예요. 북부 지역만. 북부 지역만 47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쓴 200억에 대해서는 남부하고 서부 쪽으로 다 할 겁니다. 일단은 북부 쪽에 그러면은 6년간의 전체 평택시 전체 다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북부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470억이고 예. 200억씩 계속 투자해서 남부 서부까지 다 하게 되면 31년이면 전체를 100% 목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31년도까지. 싱크홀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구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 쪽에 좀 한번 볼게요. 수도시설과네. 동청리에 이거 신규 정수장도 3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고도가 붙었는데 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어떤 맨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송탄정 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 처리 시설이 아니었고요. 지금 유천은 고도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이 수질이 좀 안 좋은 걸 가지고 그 좀 나오는 거 좀 최상위로 올리는 그런 처리 시설이거든요. 최종된 물을 한 번 더 그 뭐 여과한다고 봐야 되나요? 뭐 RO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처리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고도 처리입니다. 이제 31년도까지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인구 31년도까지 인구를 좀 몇만으로 보시는지. 인구는 지금 이거까지 저희가 다 했을 때 100만 저기도 맞춰서 잡은 이거 거거든요. 100만으로 맞춘 거예요. 100만 그래서 특례시 조성을 위한 거고 왜 그러냐면은 15만 톤 정수장 건립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지금 승인을 못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네. 컴팩트 시티, 안중 역세권 뭐 이런 개발 지구들을 만호지구 이런 것도 다 해주려면 이거가 돼야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0만 기준으로 해서 예, 그거 잡은 겁니다. 고덕 그 동청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면 100만 도시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예, 그 물량으로 잡아서 15만 톤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혹시 뭐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뭐 더 확장이 된다던가 빠르게 조기에 착공된다던가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수도는 이 첨두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25% 정도 감을 더 잡아주거든요. 그러냐면은
물 수량이 일정하지가 않고 여름철에 높았다가 뭐 낮에 많이 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첨두개설하는 거 적용하기 때문에 그 25%를 사실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유량을 더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 담수화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 수요가 증가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 담수화 플랜트를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민들께서 이제 물에 정수 시설 대비해서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충분히 준비를 했고요. 여유량까지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1호 1,762억 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뭐 국비라든가 특별 지원금으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전액 지원금하고 국비는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요. 12도 1,762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장별로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원인자부담금 뭐 가이드라인도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집행하게 되면은 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업용수도 아까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반도체 공업용수인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9,17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전액 다 이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전액 부담이고요. 지금 저희 평택시 구간 들어가는 2,170억 원 거랑은 거의 다 납부를 다 해준 상태입니다. 상태고 관내 구간은 43%. 이거는 언제 다 관내 구간은 언제 다 올해 12월 목표인데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면은 내년 뭐 3월에서 6월까지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내 구간은 30년 이게 공정률 99%하고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설계가 99%고 설계고 예, 내년도에 이제는 공사가 들어갈 발주가 계획-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입니다. 26년. 올해 예, 1월 26년, 착공 26년 예, 되니까 예. 올해 착공이네요. 하수 처리에서는 뭐 지금 저 통북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진행률이 한 20% 정도? 20%좀 진행됐습니다. 28년도 목표인데 목표 내에는 뭐 짜여진 네, 그거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시공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시면서 주변에 민원은 없어요? 그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대 14통, 15통 네. 주민들과 협의를 그렇죠. 많이 했고요. 예. 예, 거기에 또 도로나 이런 걸 저희가 개설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로 개설은 미리 돼야 되는 거. 그건 언제까지 지금? 저희가 지금 27년 12월까지로 27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입니다. 예, 보상 중. 보상 예, 끝나면 이제 바로 예. 시행되겠네요. 예, 이장님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동 전에 다 도로는 이제 다 개설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합니다. 아마 지체되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4페이지 고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인데 총인 처리 시설은 상당히 하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에서 나오는 폐수가 좀 몇 톤 정도 보나요? 총인 처리 시설 양으로 보면 되나요? 10만 8천 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어요. 폐수는 따로 관리하는 고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그 고덕하고 기존에 있던 장당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합쳐서 가는 물량인데 10만 8천 톤이고 예. 폐수는 별도의 물량이 있는데 그럼 아까 별도 가장 보기 편한 게 뭐냐면 수도 사용량을 공업용수 사용량을 보시면 알거든요.
공업용수 사용량이 한 24만 톤 되니까 24만 톤. 그 배수도 24만 톤보다 약간 작지만 그 정도 양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전체죠? 전체 고덕동 전체죠. (25페이지) 역시 제2용수도 지금 여기 원인자 부담이 그 가스업체 같이 부담하는 거죠? 예, 3개사 가스사가 3개사 부담하는 같이. 겁니다. 이것도 기업에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 사업인데요. 네. 100%그 가스사에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물에 대한 그 단가 자체가 바뀌는 거라 기업체에서도 이득은 되는 부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업비를 최대한 좀 아껴서 그 뭐 남게 되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상하수도가 28년도, 31년도 이 기점으로 많이 준공이 많이 되고 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좀 고생되시더라도 그 사업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 기간 안에 공기 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서별 좀 질의할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자고지 뭐 문자에서 카톡으로 확대하는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요새 뭐 AI 시대나 여러 가지 또 전산화나 정보 관련해서 변화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나 또 행정에 있어서 좀 신속한 집행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잘 도입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그 수도행정 서비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계량기가 지금 총 25년도에 87,535개가 있는 거고 26년도에는 89,400개가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26년도 통계는 25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지금 작년도 1년도씩 넘어오니까 그 25년 말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9,400개가 26년도 말 25년도 예, 말? 예, 그래서 26년 넘어온 게 89,400으로 보시는 게 그래서 맞을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새롭게 증설된 게 한 1,865개가 계량기가 네, 증가했다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 예, 네, 왜냐면 맞습니다. 기준이 안 써 있어서 그래. 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선 검침을 어쨌든 확장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기 검침은 어쨌든 47.6%에서 46.8%로 줄었고 무선 검침 단말기도 했지만 PDA 근거리는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럼 이 지금 PDA 근거리를 인터넷 원거리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를 하면서 무선 검침을 달고 그리고 PDA를 지금 조금씩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노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데 교체만 아니라 그럼 지금은 새로 신축을 하면 디지털 계량기로 애초부터 답니까 이제? 애초부터 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달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돼서 그럼 향후에는 PDA는 이제 거의 다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사라지고 예, 계량기의 내구 연한이 지나면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PDA 근거리는 우리 어떻게 보면 무선 검침 초기 단계에 도입됐던 거고 좀 안정적이나 오류도 좀 있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도 있고 수명도 이제 좀 제한돼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참 동파에 대한 그런 성능은 비슷해요? 아니면 좀 더 디지털이 나아요?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취약성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에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해가지고 했는데요. 한 14개 정도 동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기계식이랑 디지털이나 예, 그거에 대한 비슷합니다. 성능의 우수함이나 이런 예. 것도 별개의 문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가정에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주 뭐 소수라도 그게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네. 요새 해킹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게 발견될 수 없고 원천적으로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유수율이 점점 개선이 돼서 이제 89.4%에서 90% 이렇게 되고 있고 누수 발생 건도 어쨌든 여러 가지 노후 구축한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관리나 이런 것들 노력해서 누수 발생 건수도 줄기는 했어요. 지금 노후관 교체가 73% 중고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25년도 목표치가 73% 완료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상수 관망 정비 사업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는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사업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요. 요건 사업 명칭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노후 교체 공사는 저희 노후관 자체 사업으로 정한 그 명칭이고요. 그 사업 내용은 사실은 거의 대동도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좀 기간 관망을 좀 교체하는 거고 뭐 급배관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가지치기한 급배수관 이렇게 이해야 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사업이라 이거죠. 비슷한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겁니다. 배수관은 좀 조그만 가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수관은 약간 그 위에 단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노후 관망이라고 하면 송수관, 배수관까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국비를 이렇게 받아내신 거는 뭐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라고 뭐 여기에 게재도 돼 있는데 하여튼 애써신 거는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북부 지역은 이게 지금 471억으로 북부 지역을 일차적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노후관으로 판정된 31년관은 전체를 다 55km로 보고 교체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워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북부에 투입을 해서 관갱생 그리고 관세척 이런 부가 사업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1년이 목표 연도가 되게 되면은 북부 지역은 100% 노후관 교체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부나 서부는 남부와 서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200억씩 쓴 예산을 북부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서부와 남부만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씩. 예, 200억인데 100억씩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27년도 사업으로 신콜 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서 내년도에는 서부 쪽에 신콜 예방 사업을 진행해 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노후관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 아까 100억씩 그럼 거기는 100억씩 투자하면 완료가 서부나 남부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그냥 개략적으로 100억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노후관 자체는 북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서부고 남부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업비를 배분한다고 보면은 북부가 1, 서부가 2, 남부가 3이 될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북부 지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거의 100% 완료된다. 그럼 이제 남부나 서부 그러니까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서부와 남부도 일정한 금액을 100억 정도씩 투입해서 교체 공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31년도에는 같이 맞춰가지 않을까. 거의 생각이 비슷하게 맞춰가지 않을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유수율 제고 및 스마트 관망 관리 영역 3차분이 27년도 5월이면 지금 전체가 47억 중에 이번에 15억 들여서 3차분으로 사업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3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약 8억 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15억씩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몇 차분까지 계약돼 있는 거예요? 계획돼 있는 거예요? 24년부터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관망 이 스마트 관망 관리 구축은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요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왜냐면 관망도도 그 누수 탐사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블록화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유지 관리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있는 곳, 또 도시개발에 최근에 한 곳들은 이런 관망 전산화나 블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다- 설비를 다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이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블록 시스템은 그 대블록, 중블록, 뭐 소블록 이런 시스템도 있던데 이게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도시 개발의 어떤 그 주택이나 이런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블록들을 필요한 단위 수준으로 해서 촘촘하게 구성하기도 하고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이래요. 일단 대블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평택시 같은 건 대블록은 남부, 북부, 서부를 하나씩 해서 대블록으로 잡았고요. 중블록 개념은 배수지에서 그 취수하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용수를 받는 부분을 그 중블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소블록은 그 지역마다 조금씩 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불악들이 네, 그거는 좀 있는 데는 소블록을 굳이 구축하기 굵직굵직하게 너무 커집니다. 차라리 도시개발 예, 예. 이런 데들은 그런 데 그냥 크게 중블록 잡아서 뭐 그 안에 그냥 포함만 되게 하고 좀 촘촘하게 해야 될 때는 소블록을 잡아서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그리고 블록과 블록을 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표 투과 레이더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해요? 아니면 요거는 용역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요거는 용역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꼭 구입하는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뭐 맞을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이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판단하시라. 그러니까 근데 판단조차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점검해서 그에 맞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뭐 그거 집행하시고 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평가해서 뭐 그렇게 가시면 될 거라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정수장 건립할 때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춘천시 정수장을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거기는 100% 자기네가 정수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 우리와 시스템이 다르고 소양강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을 담궈 놓는 거를 기존의 타일이나 도색했던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교체 공사를 계속 단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수장을 할 때는 뭐 스테인리스로 할지 타일로 할지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좀 검토는 해보고 있어요. 저 그거 할 때 검토는 당연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정수장들은 대부분이 그 페인트 계열로 거의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텐 배수지 자체로 되어 있는 배수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한번 다녀올 계획을 한번 갖고 춘천 있고요. 다녀오셔서. 네, 그래서 예. 저희도 뭐 좋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장단점을 잘 네,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그럼 동청리 일원이라고 하면 동청리에 이게 특정한 부지가 지금쯤 확정이 돼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 설명회하고 뭐 하는 거는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년도 하반기에. 예, 그리고 지금 공업용수 가압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럼 주민들 거기가 뭐 대충 저도 동청리가 뭐 어디 전에 제 지역구였으니까 아는데 좀 그 주민들 좀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딸랑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하수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그 감수성과
이 상수도 정수장과 감수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을 때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이든 좀 그렇한 부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든 간에 일정한 공간의 영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좀 설치나 운영은 항상 필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쪽 지역에 무슨 특별한 공공시설이 뭐가 있지도 않잖아요. 네, 무슨 얘기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단 수도 시설은 이게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 안에 내부에다 안에 내부에는 안 집어넣어야 되는 게 되고 아니고 예. 하여튼 무슨 외부에 말씀인지 인접한 알겠습니다. 예. 바깥 부지에 설계하면서 혹시 뭐 짜투리 부지가 나온다거나 적합하지 않은 토지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전에는 알겠어.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제가 아는 우리 그때 우리 남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 그 지금 5기 6기가 좀 착공이 좀 빨라지잖아요. 네, 5팹은 들어갔고 6팹은 아직 그러면 지금 기존의 30년도 12월 공사가 그때 속도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기 착공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질은 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압장 45W 가압장을 그 올해 말일까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판교 가압장도 그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면은 그 5기 돌아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 그때는 공사가 좀 유동적이고 좀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니까 속도를 내려고 하니 사실은 하여튼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 추진기획 26년도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비전 1배수지, 진위 2배수지 증설, 청북 2배수지 추가 증설 준공. 또 향후 계획에는 도곡배수지 증설, 도곡배수지 추가 증설.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증설을 예를 도곡배수지 증설을 공사를 할 거잖아요 향후에. 근데 또 도곡배수지 추가 또 증설을 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할 거면 그냥 증설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이걸 또 나눠서 추가 증설을 계획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 과장님이 한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모든 사업에 우선 실시계획 승인돼야만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다 또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반영할 경우에는 추가 증설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반영된 거는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예. 근데 이거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추가, 그러니까 원래는 한꺼번에 하면 예를 100억이 들어가는데 나눠서 하면 뭐 120억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늦어지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어서 이게 30년도에 만약에 이걸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차라리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고민은 드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착수돼서 진행되는 사업장도 있고요. 지금 뭐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같이 통합도 좀 고려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스마트 물관리 안정적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그만 자동 드레인 구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자동 드레인 구축 사업은 어떤 의미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드레인 사업은 예전 인천 적수 사태 때의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부에서 그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더 이상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급히 필요한 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제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동네 불악, 시골 불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말 부분에는 계속 안 좋은 혼탁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치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이 일정한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막고 일정하게 배출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물이 깨끗해지면 그때 공급해주는 이런 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시스템. 네, 밸브에서 30m 앞 뒤쪽으로 해가지고 센서가 있어서 5가지 항목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요. 5가지 항목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밸브를 자동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밸브를 또 열어주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돌아가는 거는 저희 중앙관제센터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하여튼 그 영역은 잘 고민하고 해서 우선순위나 그 필요한 곳대는 선제적으로 설치하시고 적절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딱 이걸 설치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 개인집 같은 경우 조금 초기에 좀 틀어놨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받아서 써도 되긴 하는데 또 집단으로 또 거주하시는 곳들은 또 그런 또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인데 이 고덕 통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 저기 도로 과장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 저 지역 주민들 계속 민원 나오지 않도록 약속한 거 잘 해서 계획대로 완공시켜서 좀 주민들하고 좀 합의했던 거니까 잘 지켜 주실 때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 공공하수처리 시장 총인 시설 이 부분 사업은 이게 26년 12월이면 이게 지금 그 하수처리 시장이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막처리 때문에도 공사 업체하고도 LH하고도 뭐 서로 책임 소재 가지고 논란도 하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예, 지금 올 말까지 보수 완료해서 저희가 내년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근데 우리가 완비가 돼야 인수받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 비용이나 그 문제가 감당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점검하시고 확인되고 일정한 보증이나 뭔가를 받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예, 그차도 그 제품 대선 이제 좀 제작 중임으로 알고 있고요. 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예, 올해 말까지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되고 확인되고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수관거 이 사업 받으려고 열심히 애써서 하수관거 기존에 주민들 수건 사업이고 민원 사업들 많이 해결돼서 애써신 것 감사드리고 이 부분 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뭐 질의할 것들은 별도로 또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